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도 아름답지만 자연이 오랜 세월 창조한 웅장한 절경은 언제 봐도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자연이 만들어 놓고 자연이 다시 가져간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연재해로 사라져버린 자연절경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아주르 윈도우. 몰타 고조섬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아주르 윈도우는 수천 년에 걸친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석회암 구조물인데요. 중앙의 틈새를 통해 반대편의 파란 파도를 감상할 수 있어 윈도우, 창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도 등장했으며 몰타 여행객에게 꼭 방문해야 하는 랜드마크로 꼽혔었는데요. 이제는 영화, 드라마 돌려보기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습니다. 사실 2017년 이전부터 아주르 윈도우는 불안불안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2016년 1월 거친 파도에 아주르 윈도우의 절벽 한쪽에 밑둥을 이루는 큰 조각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몰타 당국은 아치 부분 위를 걷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구조물 보호에 안간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주르 윈도우가 무너지기 전날인 2017년 3월 7일부터 고조섬과 몰타 본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도 수시간 동안 중단됐을 정도로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연일 강타하는 극심한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르 윈도우가 3월 8일 오전 무너져 내리면서 절경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주민은 구조물의 아치 부분이 굉음과 함께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다고 전했는데요. 몰타의 수상인 조셉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심경을 드러냈고 주민들도 아주르 윈도우 상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아주르 윈도우를 복구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아주르 윈도우가 있던 자리에 은빛 메탈 소재로 인공적인 느낌을 강조한 5층짜리 전시장을 건설하자는 이른바 몰타의 심장 프로젝트입니다. 현지 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해당 건축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붕괴된 모습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것이 맞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보기 좋다라는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몰타의 심장 프로젝트는 2018년 12월에 정부에 제출됐지만 일정, 건축 여부 등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네요. 3위, 구체구. 9개의 티벳 마을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구체구, 수십 개의 폭포와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중국인들이 죽기 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1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수백만 명에 달하며 하루에 무려 4만 1,000명이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황산을 봤다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구체구의 물을 봤다면 다른 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전의 구체구는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구체구는 빽빽하게 둘러싸인 원시림과 영롱한 오색 물빛이 합쳐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1970년대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구는 보존 상태가 뛰어났고 영화 영웅에도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8일 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구체구 석회 지질대에 자리 잡은 폭포, 호수, 계곡 등이 대부분 크게 훼손됐습니다. 구체구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화화해는 댐 일부가 무너지며 호수의 한 부분이 거의 말라버렸으며 녹음이 우거진 숲은 산사태로 엉망이 됐고 흙과 돌덩이가 유입된 호수는 투명함을 잃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르랑 폭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6대 폭포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흙더미에 주변이 무너져 내리며 황폐한 급류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구체구 복구를 위해 하루 입장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하여 단체 관광객만 받았으나 이마저도 2018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관광이 한동안 중단됐었습니다. 2019년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복구가 완료된 구간을 단체 여행객 하루 최대 5,000명 제한으로 부분 개방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훼손된 구체구의 호수와 폭포를 복구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제히 복구 작업을 만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구도 본래 지진으로 형성됐고 지진이 새로운 경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원에 집착하지 말고 경관의 파괴도 대자연 진화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위, 푼타 벤타나. 푸에트리코 해안의 돌 아치인 푼타 벤타나는 카리브 해안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져 이 지역의 손꼽히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이 아치는 2020년 1월 6일 진도 5.79 지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는 올해 초부터 크고 작은 지진으로 연일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1월 6일 오전 6시 32분 푸에르토리코 남쪽 연해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날 발생한 지진은 연말 이후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너무 강력했던 탓일까요? 도라치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의 아이콘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아름다운 구조물을 무너뜨리고도 수백여 개의 여진이 계속 이어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1위 호주 캥거루섬. 호주 애들레이드 남서 연안의 관광 명소 캥거루 섬은 현지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섬의 3분의 1 이상이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돼 서울시의 100배 면적을 태운 산불로 인해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화재 피해가 계속되며 2019년 12월 20일에 캥거루 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2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캥거루 섬의 플린더스 체이스 국립공원은 작은 노아의 방주라고 불릴 정도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위한 보호지역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1920년대에 코알라, 오리 너구리 등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본토에서 이곳으로 소개됐고, 1940년대에는 23종에 달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추가적으로 소개돼 오늘날까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캥거루, 코알라, 바늘두더지가 서식하는 것은 물론 덤나트, 고나나, 에치드나, 반디쿠트, 검은 코카토 등의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종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화재로 인해 캥거루 섬의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토지가 소실됐고, 섬 안에 있는 체이스 국립공원의 인프라 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원이 타서 없어졌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티븐 마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총리는 섬의 야생동물은 대부분 죽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생태학자는 섬의 8개 지역이 모두 불에 탔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데 사용한 카메라조차 녹아버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전체에서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코알라의 경우 전체 개체수의 30%에 달하는 8,000마리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돼 이미 인간의 도움 없이는 종족 보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이제는 실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세계의 절경들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자연이 다른 절경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